최근 아이폰 16의 출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아이폰 16의 소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업그레이드된 카메라까지 이번 아이폰 16은 여러가지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출시될 아이폰 16 시리즈는 과연 어떤 디자인과 기능들로 출시될지 지금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TMI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아이폰 16의 정보는 폰 아레나와 블룸버그 등 여러 전문 매체의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크기와 재질입니다. 아이폰 16의 기본 모델은 6.1인치, 플러스 모델은 6.7인치이고 프로 모델은 6.3인치, 프로 맥스는 6.9인치로 이렇게 아이폰 16은 총 4가지의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폰 16의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 즉 일반 모델들은 전작과 같은 화면 크기이나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는 전작보다 0.2인치씩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화면 크기에서도 일반 모델들과 프로 모델들 간의 급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는 크기가 커진 만큼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서 티타늄을 사용하여 줄어들었던 무게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작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 처음 탑재되었던 티타늄 재질은 이번에도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에만 적용될 예정인데요. 정리하면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에만 화면이 0.2인치 커졌고 티타늄 재질도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폰 16의 카메라 디자인입니다. 이전 아이폰 10부터 세로형이었던 카메라 디자인은 아이폰 11부턴 카메라 솜이 생기더니 아이폰 13에서는 카메라의 배치가 아예 대각선으로 변했는데요. 최근 유출된 아이폰 16 시리즈의 카메라 디자인을 보면 프로 시리즈는 전작과 같지만 일반 모델들의 카메라 디자인은 이전 아이폰 10처럼 세로형 카메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공간 비디오 녹화 기능 때문인데요. 비전 프로를 통해 아이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입체적으로 보려면 공간 비디오 녹화 기능으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간 비디오 녹화로 촬영을 하려면 광각과 초광각이 세로로 나열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세로형 디자인을 적용한 것인데요. 같은 세로형 디자인이라도 아이폰 10과 다른 점은 이전보다 카메라 센서가 훨씬 커져서인지 카메라 렌즈 크기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아이폰 16 일반 모델은 아이폰 10의 카메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MLA OLED 적용입니다. 이 MLA OLED는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에만 적용되는 기술인데요. 기존엔 빛이 화면 내부에서 제대로 나오지 못하여 20%의 효율로 화면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MLA, 즉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는 블록 렌즈 같은 역할을 하여 기존에 화면을 뚫고 나오지 못했던 빛을 좀 더 잘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데요. 이로 인해 최대 밝기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더 적은 전력으로도 기존 OLED 화면과 같은 밝기를 낼 수 있어 전력 소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기존 OLED 화면의 시야각은 120도였던 것에 비해 이 MLA는 160도까지 시야각이 개선되어 정면이 아닌 옆면에서도 보다 정확한 색감으로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리하면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에만 MLA OLED가 적용되어 최대 밝기가 높아지고 전력 소비가 줄어들며 시야각까지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입니다. 이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은 마치 아이폰 8의 홈 버튼처럼 실제로 눌리는 물리 버튼이 아닌 탭틱 엔진의 진동을 손가락에 전달하여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기능인데요. 쉽게 말해 버튼을 누르면 진동이 전달되는 진동 버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동 버튼이 아이폰 16 시리즈의 우측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현재 이 버튼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애플 내부에서는 캡처 버튼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 때문인지 몰라도 현재 이 진동 버튼이 카메라 실행 버튼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 처음 적용되었던 액션 버튼도 이 진동 버튼처럼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진동 버튼은 기존의 물리 버튼처럼 표면적으로 튀어나오지 않아 디자인적으로는 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데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진동 버튼이 표면적으로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물리 버튼보다는 위치를 파악하고 누르기가 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아이폰 16 우측에 진동 버튼이 생기고 기존에 있던 액션 버튼도 진동 버튼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섯 번째는 A18 칩셋입니다. 기존 아이폰 15는 일반 라인에는 A16 칩셋을 넣고 프로 라인에는 A17 프로 칩셋을 탑재했는데요. 한마디로 일반 모델에는 한 세대 전
즉 1년 전에 프로 칩셋을 넣어주고 프로 모델에는 최신 칩셋을 넣어주어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간의 급 차이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권 분석가 제프프는 이번 아이폰 16에서는 모든 라인업에 TSMC 2세대 3나노 공정의 A18 칩셋이 탑재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뒤에서 설명해드릴 새로운 AI 기능을 기존의 애플 칩셋에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같은 A18 칩셋이라고 하여도 기존 아이폰 13 시리즈처럼 일반 시리즈에 그래픽 코어를 하나 줄여 프로 시리즈에 비해 그래픽 성능이 좀 더 떨어지게 나올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섯 번째는 램과 저장 용량입니다. 이번 아이폰 16 일반 모델들의 램 용량이 전작보다 2기가가 늘어나 8기가가 될 전망인데요. 이 일반 모델들 말고도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 모두 8기가를 탑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반과 프로 간의 램 용량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허나 램 용량과 달리 기본 저장 용량은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전엔 아이폰 15 프로 맥스만 256기가가 기본 저장 용량이었으나 이번 아이폰 16은 프로 시리즈 모두 256기가가 기본 저장 용량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반 모델들은 여전히 128기가가 기본 저장 용량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정리하면 아이폰 16 시리즈 모두 8기가의 램 용량으로 동일하나 기본 저장 용량은 일반 모델은 128기가이고 프로 시리즈는 256기가가 기본 저장 용량이 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이폰 AI입니다. 아이폰 16에서는 두 가지의 AI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 하나는 온디바이스 AI이고 또 하나는 생성형 AI입니다. 먼저 온디바이스 AI를 알아보죠. 온디바이스 AI는 기기에 탑재된 칩셋으로 AI 기능을 처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시리야 노래 좀 틀어줘 라고 했을 때 온라인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기기 자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훨씬 빠른 실행이 가능한 것이죠. 이 방식의 장점은 기기 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니 속도가 빠르지만 대신 온라인에 연결되어 처리되는 생성형 AI보다 정확성이나 정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생성형 AI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작동하는데요. 이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시키는 대로 앱을 실행하는 수준을 벗어나 온라인에서 스스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보여주는 것인데요. 쉬운 예로 챗 GPT를 들 수 있습니다. 2년 전 챗 GPT는 등장과 함께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 챗 GPT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바로 기존 AI에선 볼 수 없었던 자연어 처리 능력과 창의적인 처리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챗 GPT를 통해 간단한 시를 쓰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수능 문제를 풀 수도 있으며 심지어 논문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챗 GPT의 능력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애플은 이런 진일보한 기능을 자사의 기기에 적용시키기 위해 매년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애플은 이런 대규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드디어 지난해 2천억 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학습시킨 AJAX라는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애플 버전의 챗 GPT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까지 개발된 이 AJAX는 오픈 AI의 GPT 3.5, 즉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챗 GPT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애플의 챗 GPT, 즉 애플의 AI는 추후 발표될 iOS 18 그리고 아이패드 OS 18에도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 애플의 AI를 이용해 시리에선 챗 GPT 수준과 같은 자연스러운 답변이 가능하고 애플 뮤직 같은 앱에서도 보다 정확하게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음악이 추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마디로 애플 운영체제에 전반적으로 AI를 이용한 사용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애플은 시리를 출시한 이후 소소한 개선 이외에 AI 분야에 큰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이폰 16에 적용될 생성형 AI는 과연 아이폰의 사용성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지 매우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망원 렌즈 성능 개선입니다. 최근 애플은 망원 렌즈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다국적 광학기기 제조업체인 호야와 접촉했는데요. 유리 모듈 개선을 통해 잔망경 망원 렌즈를 개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후 아이폰 16 프로의 망원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 전망인데요. 기존 아이폰 15에서는 프로맥스에만 광학 5배 줌이 탑재되었지만 이젠 아이폰 16 프로에서도 광학 3배 줌 대신
광학 5배줌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는 모두 갤럭시 S24 울트라의 광학 5배줌과 비슷한 줌 성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에는 S24 울트라에 탑재된 광학 3배줌이 없어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 시 3배에서 4.9배까지의 화질은 S24 울트라가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보다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초광각 카메라입니다. 이전 아이폰 시리즈들은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에는 48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각 센서와 초광각 센서가 같은 화소가 되어 주광에서는 광각 센서 못지않은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동안의 아이폰은 광각에 비해 초광각이 낮은 화소라서 다소 아쉬웠다면 이번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폰 16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아이폰 16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지만 특히 AI가 가장 체감되는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도 이미 갤럭시 AI가 적용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아이폰 16 시리즈에 탑재될 AI의 쓰임새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폰 16은 갤럭시 S24보다 더 늦게 출시되는 만큼 더 완성도 높은 AI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출시일이 많이 남은 만큼 AI 이외에도 새로운 기능들이 더 많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아이폰 16에 새로운 기능이 기대되는 만큼 추후 아이폰 16에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